다음으로는 사실은 센테니얼 하면은 항공정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항공정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워낙에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항공정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는 뭐 항공정비를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이 잘 안 된다. 뭐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타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되네 안 되네 뭐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취업률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은. 요즘엔 어떤가요? 지금 저희 대학 항공정비에서 국제학생들을 연간 뽑는 인원수가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50여 명 중에서 한국학생 수의 분포가 35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학생들이 매년 공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30에서 35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취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 2년 안에 공부를 졸업하지를 대부분 못한 학생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2년 동안 모든 이 항공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자동차만 공부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2년 안에 항공 그 큰 기체를 다 망가지고 고치는 그런 걸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가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35명씩 이렇게 들어와, 30명, 35명씩 매년 들어와도 1학년 끝나고 2학년에 올라가는 숫자가 10명,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낙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또 1년을 미룰어야 되거든요. 미루다 보면은, 이제 미루다 해서 졸업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취업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2년도 졸업생 클래스 같은 경우는 100% 다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생들이요. 100%? 예, 100%요. 물론 7명이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30명 중에서 7명이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100% 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낭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공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낙오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항공정비 같은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에서 동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에비오닉에서 전자기를 갖다가 가리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요즘 전자기가 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학생들이 좀 동체 쪽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공항이나 데 가서 이제 일하고 싶어서 동체 정비 쪽으로 많이 가는데, 동체 정비가 사실은 이제 공항이라든지 항공사 같은 데 취업을 해야지 되는데, 항공사나 공항에서 취업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에비오닉 같은 전자기 같은 경우는 항공회사라든지 공항뿐만 아니라 이런 전자부품회사, 그러니까 항공사에다 납품하는 전자부품회사들 같은 데가 많거든요. 미쓰비시도 있고, 뭐 반바지어, 여러 가지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로 가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두 군데 다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취업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떨어지거나 공부하다 힘들어서 낙오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이 안 된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취업률에 대해서 지금 10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마 이 100%가 아닌데 100%라고 말씀을 해주시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랄까, 그만큼 공부하기 어렵고 또 그만큼 제때 졸업하기 힘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본인의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항공정비를 제대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될 때 이 학생들이 뭐 거기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받아야 될 텐데요. 뭐 그냥 속된 말로 연봉은 어느 정도 선에서 취업이 되는 건가요? 보통? 지금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게 항공정비 과정을 2년 졸업을 하면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바로 따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는 자격증이 그렇게 주어지는 자격증은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는 직장 경력을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캐나다도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AM이라고 하는데요. 그 AM을 따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고 원래는 36개월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에서.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통부 인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더라도 18개월의 경력을 인정을 해줘요. 근데 졸업을 해서 18개월만 하면은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냐면, 연봉을 학생들이 많이 따져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을 졸업하자마자 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로 취업했을 경우에
그냥 정비사 어시스턴트, 네. 보조로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봉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한 약 1년에 그래도 미니멈 한 3만 불이고, 네, 많이, 뭐, 직경만 좀 다시 좀 많이 받는 데는 뭐 3만 5천 불, 4만 불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네.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뭐, 갑자기 연봉이 뻥.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시간당 거의 뭐 35달러에서 40달러까지도 오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회사가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라이센스 자체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졸업하면 다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경력 채운 학생들만 자격증 시험을 기회를 주고 또 거기서 패스한 사람들만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자체 희소 가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당 자기 받는 금액이 높은 거죠. 그만큼 이제 캐나다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경력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한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직종에서 나름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워커라고 해야죠.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가 돼야 이제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캐나다는 소사이티가 아시다시피 구성이 경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력서 낼 때 나이도 안 넣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안 넣고, 뭐 생년월일도 안 넣고, 그다음 단지 자기가 경험했던 경력, 교육 정도 이런 거를 쭉 쓰고 레퍼런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경력이 많을수록 취업하기 용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은 연봉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대우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라고 하면은 항공정비 실제로 100%입니다. 취업률은 100%지만 졸업률은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어느 사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취업이 되지 않는다 혹은 뭐 취업이 잘 된다라는 걸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본인이 얼만큼의 노력을 어느 정도 들였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학교에서 그만큼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건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취업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혹은 본인이 그만큼의 경험을 갖췄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분명히 좋은 학과입니다. 좋은 학과인데 본인이 가시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